저희 40초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 많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거나 이제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네. 그 귀한 프론트엔드 남자분입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착석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먼저 자, 조원들 한번 살아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벌써 주무시는 분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질문 하나씩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괜찮죠?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홍 개발자님 소개시켜 드릴 때 자기소개하고 다시 시작할 건데, 저희 박수 한번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박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변현홍 개발자라고 하고요. 이게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사는 곳은 일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고 KTX를 7시에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고민 없이 저기 규민쌤한테 연락을 받은 그날 바로 KTX 결제하고 진짜 이렇게 귀하신 어떻게 보면은 뭐 업계에서는 후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서로 다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쌓아놓아야 나중에 서로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제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삼아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비전공자예요. 네, 서울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보통 이제 업계에서 비전공자라고 하면 그냥 암암리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왔고 저는 뭐 복수 전공도 안 했고 다른 연계 전공도 안 했고 그냥 중국어만 단일 전공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과정들 소리만 잘 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개념원리라는 문제집 회사 있잖아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악몽이 될 수도 있는 이 수학 문제집 회사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다닌 지는 지금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고 프론트엔드 일을 한 지는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2021년 11월 15일에 프론트엔드로서 정직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이 전 회사도 그렇고 이 전전 회사도 그렇고 다 교육 쪽이었어요. 이 전전 회사는 제가 원래 제 철학이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어느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교육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뭐 누구나 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고 누구나 배워서 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워서 남주제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전해줬을 때 그것만큼 돈은 당연한 거고 돈 말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뭐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회사가 꼭 물론 개발자가 아무리 자연스럽고 좀 자유롭게 이직이 잦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뭐 내가 원하는 그런 도메인이라고 하죠. 어떤 분야 뭐 내가 원하는 분야 또는 뭐 업계 그런 거를 업계에서는 도메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금융이 좋으면 금융 도메인으로 가시면 되고 저는 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 도메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전점에서는 그냥 인턴으로 했었고 거기서는 뭐 풀스택을 했어요. 풀스택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걸 한 건 아니었고 제가 개발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저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라고 대표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원래는 웹 개발을 하고 싶어서 뽑아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그 병역 특례 있잖아요. 병역 특례 하시는 남성분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TO를 안 주셔가지고 그냥 마케팅 하셔라. 그래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막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고 저한테 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개발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개발자 너무 되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끌어 주세요. 저한테 업무 좀 주세요라고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파이썬에 그냥 플라스크를 썼었고 뭐 지금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뭐 노드.js 를 써서 그냥 간단한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저는 이제 그때 스스로에 대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가 개발을 시켰을 때 누가 뭔가 시켰을 때 뭐 게시판 같은 걸 잘 만들까, 뭐 납기를 잘 지키나, CRUD를 잘 만드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봤을 때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즐기는 타입이었고 오히려 스스로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즐기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채용 담당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일을 즐긴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걸 꼭 어필을 하시고 그런 거를 녹여냈던 프로젝트 경험이 꼭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점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회사는 이제 수학 교육 온라인 학습지 회사를 다녔었고 거기서는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이제 모든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집은 한 페이지에 뭐 수학 문제가 한 1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화면 하나당 문제가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풀고 뭐 엔터키를 누르거나 뭐 이제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 채점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이제 정오답 여부를 가려서 다시 리스폰스를 받으면 그 다음 문제 나가고 이런 채점을 하는 거. 그때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리액트고 이제 서버 쪽은 그래프QL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쪽에서 저는 리액트를 1년 7개월 정도 이제 계속 하고요. 그때는 넥스트도 안 썼어요. 뭐 리액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정말 무겁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사인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넥스트.js 완전 최신 거 있잖아요. 14버전 M라우터라고 있는데 나중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분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다 녹여드리겠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개념을 회사에서 B2C, B2B, B2G 서비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업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B가 비즈니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2가 누구에게, C는 커스터머, B는 또 다른 회사, 비즈니스, G는 거버먼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라고 앱이 있어요.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B2B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한테 어떤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B2G라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겠죠. 학교나 관공서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팔거나 그런 문제집 툴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나온 게 B2C예요. 진행 중인 건 그 뒤쪽 것들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작년에 개그릿이라는 기존에 없던 이제 원래 온라인 사업부라고 없었어요. 개념 원리가 아시다시피 출판사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앱을 만든다고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모든 아날로그를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IT 기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학교들도 다 태블릿이나 노트북까지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만큼 IT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요. 그래서 어느 회사든 아시다시피 웹페이지가 없는 곳이 없고 앱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더 디벨롭을 하려고 하고 더 채용 풀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하셨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로에 대해서는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 잠시 저희 앱 잠깐 미러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거를 보통 현업에서 만들고 있나. 예, 흔히 쓰는 앱이에요. 보통 우리가 문제집으로 푸는 그 경험을 이 하나의 앱으로 승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문제를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리고 보통 제가 선택한 건 커리큘럼이 집합 같은 거라서 집합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28,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또 필기도 할 수 있어요. 이 필기를 하면 이제 저희 회사에도 AI 개발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OCR 필기 인식을 보고서 정답률을 체크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 어디서 문제를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개발자 노래라서 그냥 맞으면 누르면 맞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고 리포트도 나오고 플래너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소통 탭에 가면 서로 문제를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게시판. 그래서 이제 서로 댓글 달고 답변 대기 중인지 아닌지도 채택도 할 수 있고. 참고로 이거는 플러터로 만든 거예요. 플러터 혹시 사용해 본 분 계세요? 네, 플러터로 만든 거고, 플러터가 사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쓰는 곳이 많진 않아요, 회사가.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검증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글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좀 유명하고 쉽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그래도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앱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2년. 10개월 걸렸어요. 네, 10개월 걸렸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좀 짜임새가 있나요? 앱 자체가 좀 팔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치고 10개월이면 좀 짧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저희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기획자분들이 갈려나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시에 퇴근을 했고 모두가 아이들에게 좋은 문제를 공급하자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20명이 이거를 작년 10월 17일에 배포를 했습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은 그 팀 빌딩은 23년 1월에 다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이게 스타트업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저희는 물론 개념원리라는 게 이거 스타트업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스타트업은 개념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사실 모호한 점이 있긴 한데 스타트업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신생 기업이어야 돼요. 생긴 지 3년이 넘지 않은 회사가. 또 하나는 대표가 좋아야 되는데 이 대표가 내가 가진 핵심 기술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아이템으로 이 시장을 지배해버리겠다, 이 판도를 뒤집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대표가 이 시장을 판도를 뒤집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기술 IT 기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인 대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이 시대를 뒤집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표여야죠. 그래서 이 수학 문제, 기존에 다른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랑 다가가지 않고 저희만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름이 이제 얘는 에그고 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좀 더 뭐 강의 영상도 제공해주고 자기가 커리큘럼도 고를 수 있고 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저희는 모기업이 이제 개념원리라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즈는 중소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스타트업이냐 하면은 그 안에서도 내가 만약에 온라인 사업부를 새롭게 꾸리고 싶다, 팀 빌딩을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또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세상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아이템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대표나 어떤 이사진들이 회의를 거쳐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이걸 개발하고 싶어. 그럼 팀을 쉽게 꾸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시작된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에 이걸 만들어냈고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2B, B2G로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앱 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여러분 그 다른 회사들이 앱을 만드는 이유가 유저 확보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이 유저를 인입시켜서 이 활성 사용자 수를 늘려야 유저가 다 돈이 되잖아요. 그 유저 풀이 많아야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확장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막말로 얘기하면 미끼 상품 같은 거예요. 그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앱 같은 거 만약에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면에서 또 사업하시는 사업자랑 팀에서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진로를 뭐 웹 쪽으로 정하셨거나 하면은 당연히 웹 쪽에 좀 더 고도화된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보는 눈이 있어야 저희가 회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프론트엔드 뭐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저는 뭐 프론트엔드이기 때문에 백엔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같이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 백엔드 개발자분들에게 드리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물론 백엔드에 비해서는 물론 프론트를 좀 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프론트엔드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취업에 대한 꿀팁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Q&A와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앞서서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각자 가고 싶은 뭐 회사 또는 어떤 도메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제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더 풍성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혹시 뭐 나는 뭐 회사를 정했다 아니면 가고 싶은 특별한 도메인이 있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고민 종류를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요? 에듀테크 외에 뭐 이커머스라던가 네. 금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들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그 되게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이기 때문에 뭐 교육 도메인이라면 저같이 뭐 문제집 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딩 교육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왜냐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니까 아니면은 금융 쪽이라면 뭐 금융 보안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토스 같은 그런 송금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커머스라면은 뭐 쿠팡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채용 플랫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인재 풀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분야에 몸을 담고 있냐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교육이라는 거를 좀 먼저 정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할 때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옆에 누구랑 같이 머리를 맞대느냐가 이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낮춰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메인을 먼저 정했던 이유가 물론 다 안 그래도
저는 정했던 이유가 같은 목표, 같이 좀 배워서 남 주자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모인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니까 더 이제 집단지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고, 만약에 없으시거나 뭐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계기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스타트업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많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꼈고 혹시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 있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남주혁이 이제 스타트업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3명에서 모여서 하죠. 근데 그 3명에서 어떻게 더 큰 회사가 되고 그런데 어떤 분야로 갈 것이며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걸 정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저도 한때 창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긴 한데, 그 스타트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나 그런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 불안감의 연속인 나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직원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자체가 일단 듣는 순간 성장 이런 느낌이 들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저는 개발자로서 그 이상의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스타트업의 정의예요.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벤처기업 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첨언을 하면 아까처럼 3가지 요건 있죠. 신생기업 3년 미만이면서 대표가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싶다라는 사람이 IT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타트업이냐 아니면 이상한 회사냐라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뭐 다트라고 아시죠? 전자공시 시스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중소벤처기업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스타트업인가 회사인가, 이 회사가 자금 실정이 이상하진 않은가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 이름을 검색을 하셔서 이상한지 아닌지, 여기 곧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의 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포리아가 보니까 3년 연속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취업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봤더니 역시 올해도 3년 연속으로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라고 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인지. 왜냐? 연봉이 높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복지도 그렇고 일단 검증이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전 회사도 스타트업이었고요. 그 회사에도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회사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있었고 카이스트 출신도 있었고요. 지금 회사에도 카이스트 출신이 있고요. 카이스트 출신이 3명 있었고, 그리고 뭐 이사진까지 가면은 뭐 석박사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서울대 연세대도 계시고, 지금 뭐 개념원리이기 때문에 뭐 콘텐츠 만들려면 머리가 좋아야겠죠. 그런 수학 문제 만들려면 수학 교육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좀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역량들과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만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 회사에 계신 분들이 또 뭐 부사장님도 삼성 SBS 출신이시고 네이버에도 몸을 담고 계시고 또 쿠팡에서도 일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뭐 연봉 깎고서까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분들한테는 높은 연봉을 포기할 만큼 그런 걸 박차고 나올 만큼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는. 물론 대기업 특성상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뭐 어렸을 때는 뭐 자신들의 가진 역량을 자랑을 하고 싶어서 또는 뭐 주변의 기대치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어떤 그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그 부모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많이 느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저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모두가 합치된 상황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일까요?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에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은 경험이지만 내가 이 학원 또는 뭐 독학을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 쌓아 올릴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내가 회사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갔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에서 내가 가진 프론트엔드, 리액트, 나 리액트 잘해. 나 리액트로 내가 원하는 웹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더 빠르고 유연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걸 실제로 실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칼퇴해요. 9시, 6시. 그리고 9시 전에는 아침에 헬스. 회사에서도 그 헬스장을 지원해줘요. 헬스 갔다가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해서 집에 가요. 그래서 무엇이 더 나의 그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면 가족과의 퇴근 시간이 중요하겠죠. 뭐 이성 친구가 있다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어떤 시간이 중요하다면 그런 것들과 연관성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돈도 물론 중요해요. 이것도 팩트긴 한데 그 이상의 거를 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좋은 거 저도 알고 누구나 알아요. 근데 누구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물론 가실 수 있으면 전 무조건 가라고 해요. 무조건 가면 좋아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가면 돼요. 저도 지금 커리어를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가 쌓아올린 커리어를 통해서 나중에 더 큰 물에서 놀 거예요.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창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다른 더 좋은 분이 창업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더 쌓아 올리는 만큼 뭐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끌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프로세스가 뭐 안정적이고 획일화되고 하지만 거기서 더 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거기서도 정말 무한 경쟁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공에 대한 것도 정말 물론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위한 간판인 것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의 기준도 뭐 작년부로 눈높이를 낮춰서 구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단순히 뭐 자존감 하락에 따른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좀 더 본질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일을 하고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본인이 직무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료할 거 다 수료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회사가 원하는 핵심 역량들은 충분해요.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한 것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스탠다드를 넘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눈높이를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처음부터 가실 수 있으면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가시고. 근데 뭐 바늘구멍이잖아요.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눈을 돌렸더니 오히려 여기서 일했던